조선판 금주령. 술 마시다 걸린 신하들을 향한 세종의 기발한 처벌. 그날 한양에는 술 냄새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걸목은 조용했지만 문이 닫힌 집안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난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술판을 버릴 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졌고 백성들은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상기간까지 겹쳤습니다. 나라 전체가 근신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몰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신하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실록 6권에는 금주령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큰 가뭄이나 국상이 생기면 술을 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한데 술을 빚는 일 자체가 문제였고 나라 분위기도 무겁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역시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늘 비슷했습니다. 금지되면 오히려 더 몰래 찾게 됩니다. 단야만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혔고 종이문 틈으로만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술병을 천으로 감쌌고 누군가는 약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장독대 밑에 술을 숨기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관리들이 단속에 나섰고 몇몇 신하들이 적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붙잡힌 신하들의 변명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술이 아니라 약재를 달인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는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우겼습니다. 몸이 쳐서 조금 마셨을 뿐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잔을 들고 있다가 들키자 급히 바닥에 쏟아버리며 말했습니다. 방금 버리려던 잠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금방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웃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대감이 약을 너무 많이 드셨구먼. 그런데 세종의 대응은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의 금주령 위반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국상기간에는 더 엄격했습니다. 다른 왕이었다면 강하게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조건 목숨부터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얼굴을 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하에게는 조정 앞에서 직접 잘못을 말하게 했고 어떤 이에게는 기록으로 남겨 오랫동안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매보다 체면 때문에 더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양반과 신하들에게는 명예가 목숨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그 약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종이 금주령 자체를 단순한 도덕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가뭄이 심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곡식도 부족했는데 술을 빚기 위해 곡식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바로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도 관리들이 몰래 술판을 벌인다면 백성 마음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금주령을 통해 분위기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만 누르면 오히려 더 솟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단속이 심해질수록 술 마시는 방법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떤 집은 술 냄새를 감추려고 향을 피웠고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시는 척 술잔을 숨겼습니다. 밤늦게 몰래 사람을 불러 모아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단속 소식이 들리면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잔은 숨겨지고 누군가는 창문 쪽으로 술병을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태어난 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세종 역시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스렸습니다. 지나치게 공포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왕의 눈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방식만 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너그럽기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분명히 기록했고 책임도 묻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처벌만으로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하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남기는 방식이 더 오래 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신들은 벌보다 기록을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후손들까지 그 일을 보게 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술 한 잔 몰래 마셨다가 수백 년 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묘한 일입니다. 그날 밤 웃으며 술잔을 들던 사람들은 설마 자신들의 변명이 실록에 남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세종실록 6권의 금주령 기록은 지금 읽어도 조금 우습고 또 묘하게 현실적입니다. 술을 숨기는 사람들, 황당한 병명을 늘어놓는 신하들, 그리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왕. 하지만 그 안에는 세종의 통치 방식이 함께 보입니다. 무조건 칼부터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어디에서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공포만으로 조선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책임, 그리고 기록의 무게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종시대가 오래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사람은 비슷합니다. 금지될수록 숨고, 숨을수록 변명은 더 길어집니다. 세종실록 속 신하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의 술자리가 600년 뒤까지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실록 속 조선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